냉동실에 꽁꽁 얼어붙은 그 식재료요? 당장 써야 되는데, 시간이 없을 때 진짜 난감하셨죠? 맞아요. 냉장고 해동은 뭐 거의 하루 종일 걸리니까요. 네, 그래서 이럴 때 흐르는 물 해동 이걸 떠올리는데, 근데 이게 왠지 물 낭비 같다는 생각도 들고, 좀 그렇죠? 네, 그래서 오늘은 바로 이 흐르는 물 해동에 대해서 좀 제대로 파헤쳐보려고 합니다. 그 작가 아소 미키 씨가 쓰고요. 관리 영양사 사사키 토모미 씨가 감수한 자료를 바탕으로 저희가 살펴볼 건데요. 전문가분들이 정리한 내용이군요. 네, 왜 이게 효과적인지, 또 정확한 방법은 뭔지, 그리고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는지 그 핵심만 딱 짚어드릴게요. 오, 네. 이거 정말 시간 아껴줄 꿀팁 같은데요? 네, 유용한 정보니까 주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. 그럼 흐르는 물 해도 이게 과연 얼마나 빠르고 효과가 있을까요? 그 수도세의 걱정은 일단 잠시만 접어두고요. 원리부터 좀 알아볼까요? 네, 가장 큰 장점은 역시 그 속도죠. 정말 빨라요. 냉장해동이랑은 뭐 비교가 안 됩니다. 비교가 안 될 정도군요. 왜 그렇게 빠른 거죠? 이게 물이 공기보다 열을 훨씬 잘 전달하거든요. 그 열 전도율이 높아서 식재료 온도를 더 빨리 높여주는 거죠. 아하, 열 전도율 차이. 근데 왜 그냥 물에 담가두는 게 아니라 흐르는 물을 쓰는 건가요? 아무래도 물을 계속 흘려보내면 좀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서요. 그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인데요. 물을 이렇게 약하게라도 흘려보내면요. 그 식재료 주변에 차가워진 물 있잖아요. 그게 계속 새로운 물, 그러니까 온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물로 교체가 되는 거예요. 물이 계속 바뀌는군요. 네. 거기다가 그 미세한 물의 흐름이 식재료를 살짝살짝 움직이게 만들어서 열 전달 효율을 더 높여주기도 하고요. 오, 움직임까지요. 네. 그래서 단순히 그냥 담가두는 것보다 훨씬 빠르게 해동이 되는 겁니다. 시간 단축 효과를 생각하면 꼭 낭비라고만 할 수는 없는 거죠. 아하, 그런 원리가 있었군요. 그럼 제대로 효과를 보려면 그 방법이 중요하겠네요. 어떻게 해야 제대로 하는 건가요? 자, 첫 번째.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. 식재료를 꼭 그 지퍼백 같은 밀폐 봉투에 넣어야 돼요. 물이 직접 닿지 않게요. 밀봉. 이게 핵심이군요. 네, 이게 핵심이에요. 만약에 뭐 파우치 포장처럼 이미 밀봉된 거라면 그대로 써도 괜찮고요. 물이 직접 닿으면 아무래도 맛이나 식감이 변할 수 있고 오히려 열 전달이 좀 방해될 수도 있거든요. 열 전달에도 영향이 있군요. 밀봉 다음은요? 네, 그렇게 밀봉한 식재료를 이제 볼 같은 용기에 넣고 물을 채워서 완전히 잠기게 합니다. 좀 넉넉한 크기가 좋겠죠. 네네. 그리고 수돗물을 아주 약하게 정말 졸졸 흐를 정도로만 틀어서 물이 계속 흘러 넘치게 하는 거예요. 막 세게 틀 필요는 전혀 없어요. 약하게 졸졸. 알겠습니다. 혹시 식재료가 가벼워서 물 위로 뜨면 그 위에 가벼운 접시 같은 걸로 살짝 눌러서 완전히 잠기게 해주시고요. 그래야 골고루 빨리 해동되니까요. 눌러주는 것도 중요하네요. 시간은 대략 어느 정도나 걸릴까요? 보통 100g 기준으로 한 5분에서 10분? 그 정도면 충분합니다. 정말 빠르죠? 와, 100g에 5, 7분이라니. 냉장해동 생각하면 이건 뭐 순식간인데요. 근데 이게 모든 식재료에 다 이렇게 해도 괜찮은 건가요? 뭐 특별히 알아둘 만한 팁 같은 게 있을까요? 그럼요. 식재료마다 약간의 요령이 필요하긴 해요. 예를 들어서 게 같은 경우요. 생물 냉동게라면 이 흐르는 물 해동이 괜찮아요. 오, 게도요? 네, 물론 봉투 밀봉은 필수고요. 근데 여기서 팁은 한 60에서 80% 정도만, 그러니까 반해동 상태로 만드는 거예요. 그래야 식감이 좋거든요. 그리고 해동 후에는 반드시 가열해서 조리해야 하고요. 반해동 흥미로운데요? 그럼 혹시 삶아서 냉동한 게는 좀 다른가요? 네, 그건 완전 달라요. 삶은 냉동게는 흐르는 물보다는 냉장고에서 아주 천천히 해동하는 편이 좋습니다. 왜 그렇죠? 급하게 해동하면 그 맛있는 육즙, 우리가 드립이라고 부르는 거 있잖아요. 그 손실이 커져요. 맛이 없어지는 거죠. 그러니까 같은 게라도 조리 상태에 따라 방법이 이렇게 달라지는 거예요. 그렇군요. 재료 상태를 잘 봐야겠네요. 그럼 새우나 고기 같은 건 어때요? 많이들 얼려 드시잖아요. 네, 새우는 해동할 때 좀 검게 변색되기 쉬워서 빠른 해동이 좋은데요. 그래서 흐르는 물 해동이 딱이죠. 변색 방지 효과도 있군요. 네, 근데 껍질 벗긴 작은 새우처럼 정말 금방 녹을 것 같은 거는 소쿠리에 담아서 잠깐 물에 헹궈도 괜찮아요. 근데 너무 오래 담그면 맛이 빠지니까 그건 주의하셔야 하고요.
좀 시간이 걸릴 것 같다 싶으면 역시 봉투에 넣어서 해동하는 게 안전합니다. 네네. 고기는요? 고기도 흐르는 물 해동 가능합니다. 역시 밀봉 잘하고 물에 뜨지 않게 무게 있는 걸로 좀 눌러주는 게 중요하고요. 그리고 고기 역시 완전히 다 녹이는 것보다는 반해동 상태일 때 드립이 적어서 요리하기 더 좋아요. 아, 고기도 반해동이군요. 여러모로 유리하네요. 근데 혹시 이것보다 정말 더 빨리 해동해야 할 때 그런 비상 상황에 쓸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? 아주 급할 때요. 네, 방법이 있긴 합니다. 한 35도에서 40도 정도 되는 미지근한 물을 쓰는 거예요. 온수해동이라고 하죠. 미지근한 물이요? 그럼 시간이 얼마나 줄어드나요? 이렇게 하면 100g당 한 3분에서 4분 정도 시간이 더 단축적이긴 하죠. 와, 거의 절반인데요. 근데 이렇게 온도를 높이면 뭔가 좀 장점도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? 네, 맞습니다. 예리하시네요. 해동 속도는 분명 빠르지만 특히 고기 같은 경우에 육즙 손실, 즉 드립이 더 많이 생길 수 있어요. 맛 손실이 클 수 있다는 거죠. 아, 맛이 좀 떨어질 수 있군요. 네. 그래서 이 방법은 정말 시간이 없을 때 뭐랄까 최후의 수단? 그 정도로만 생각하시는 게 좋습니다. 알겠습니다. 그럼 이제 종합적으로 봤을 때 어떤 식재료들이 이 흐르는 물 해동에 가장 적합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? 이미 한번 가열했거나 양념이 된 식재료들이 특히 좋아요. 예를 들면 데친 채소라던가 아니면 양념된 불고기 같은 거요. 아, 이미 조리나 양념이 된 거요? 네. 왜냐하면 가열이나 양념 과정에서 그 효소 활동이 좀 억제되거든요. 그래서 빠른 해동 중에 생길 수 있는 품질 변화 같은 게 적은 거죠. 그렇군요. 그리고 아까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반해동 상태로 바로 조리할 고기류에도 아주 유용하고요. 네. 오늘 흐르는 물 해동에 대해서 아주 그냥 명쾌하게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. 장점은 역시 빠른 속도고, 핵심은 밀봉에서 물 접촉 막기, 그리고 약하게 존졸 물 흘리기,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네요. 네, 정확합니다.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들이 갑자기 저녁 메뉴를 바꿔야 할 때나 바쁜 아침 준비 시간을 줄이시는데 여러분께 좀 실질적인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. 네,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네요. 아까 가열이나 양념이 효소 반응을 줄여서 흐르는 물의 동에 더 유리하다고 하셨잖아요. 네, 그랬죠. 그렇다면 여러분이 평소에 자주 사용하는 냉동 식재료의 종류 혹은 밑감 방식 같은 거에 따라서 최적의 해동 방법은 또 어떻게 달라질 수 있을까요? 다음에 뭔가 해동하실 때 이 점을 한 번쯤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.